네, 안녕하십니까. 대만 탐방 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뒤에 쭉 제가 방문한 회사들 내용 이렇게 요약도 해놓고 이렇게 좀 상세 내용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앞에 이제 대만 업체들에 대한 뷰보다는 어쨌든 그 미팅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 IT 업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한 부분인데, 이쪽 중심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디어텍이나 글로벌 웨이퍼, 그리고 이지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윈세미, 나냐 PCB 이런 회사들 총 6개 회사를 방문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그런 바닥 시그널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8인치 파운드리의 쇼티지 재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모든 업체들의 공통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이제 5G 통신 장비, 그러니까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나라 중심으로 시작이 됐고, 내년부터는 이제 중국 시장에도 이제 좀 그런 통신 장비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해가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방문했던 업체들이 통신 장비 회사들은 아니지만 이 5G 인프라 구축 중에 또는 구축 이후에 그런 파생되는 그런 수요들 있잖아요. 각종 IT 수요들이 좀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5G 스마트폰이 이제 좀 비중을 크게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한 14억 대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중에서 5G 스마트폰이 한 10% 이상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5G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핵심 부품들 있잖아요. 부품들의 그런 변화들, 그런 거에 이제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좀 지금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캐펙스를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관련된 파생된 그런 수요 때문에 캐펙스를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웨이퍼 미팅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은 웨이퍼의 그 스팟 프라이스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고, 지금 고객사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제 뭐 4분기부터는 이제 좀 바닥을 찍고 좀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지문인식 칩을 설계하는 이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울트라 슬림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이제 지금 그 라지 에어리어로 지금 대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문 인식이 지금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FOD, 그 핑거프린트 온 디스플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좀 울트라 슬림으로 바뀌고 라지 에어리어로 바뀌고 하면서 지문 인식 칩의 수요가, 그러니까 칩을 생산하는 그 파운드리, 8인치 파운드리 수요가 상당히 크게 늘어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울트라 슬림으로 가게 되면은 다이 사이즈가, 그러니까 칩의 사이즈가 5배에서 10배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8인치 웨이퍼에서 뽑을 수 있는 칩의 개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TSMC 파운드리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게 뭐 삼성 파운드리가 됐든 다른 이제 8인치 업체들, 8인치 캐파를 갖고 있는 업체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지스뿐만 아니라 그 중국 경쟁사인 구딕스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고객사들이 지금 울트라 슬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 8인치 외에도 이제 다른 캐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 파운드리 업체들, 8인치 파운드리 업체들이 캐파가 많이 차 있는 상태거든요. 가동률이 거의 이제 풀로 차 있는 상태인데, 이런 이슈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8인치 쇼티지가 내년도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DB 하이텍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5G 확대에 따른 IT 업종 실적 기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 나냐 PCB라는 회사 미팅을 했을 때, 지금 화웨이라는 회사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인프라 구축에 이제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가담하고 있는데, 나냐 PCB라는 회사가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의 반도체 기판을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ABF substrate이라는 게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계속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입니다. 지금 인텔의 그 CPU 쇼티지 이슈도 있고, 그거와 동시에 지금 새로운 스펙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그 substrate의 레이어가 올라가고 면적이 커지는 그런 와중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캐파가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식 효과가, 캐파 잠식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뭐 탑티어 업체들, 나냐를 포함한 그 이비덴이나 신코 이런 일본 업체들이 캐파 증설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인텔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거고, 나냐 PCB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증설에 대한 시그널이 그렇게 크게 없었지만 지금 화웨이 쪽에 그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에이직 칩에 탑재되는 ABF substrate이 원래는 이제 4G까지만 해도 ABF가 안 들어가다가 이제 5G 되면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좀 캐펙스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그렇게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5G의 그 스마트폰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4G 때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스케줄상 밀렸는데 5G 때는 적기에 대응을 했고, 실제로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그 중미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미디어텍의 그 모바일 AP를 좀 선제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감안해서 이제 미디어텍도 이제 상당히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5G 칩셋 가격이 이제 상당히 비싸다는 거고, 3G에서 4G 넘어갈 때보다 그 증가율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뭐 2배 이상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감안하게 되면 이제 5G 스마트폰이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통신사들이 서브시디를 많이 풀면서 이렇게 침투율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는 거지, 이게 전체적인 그 스마트폰의 수요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뭐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속도가 뭐 빨라져서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그 정도도 이제 좀 많이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부수적인 부품들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스마트폰 업체들의 그 마진 스퀴즈가 이제 좀 더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폰이 실제로 Q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된 게 결국에는 판가를 작년 모델 대비해서 많이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마진 스퀴즈는 내년도에 더 심화될 가능성이 이제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윈셈이라는 회사를 미팅을 했을 때 뭐 4G 스마트폰 대비해서 이제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쪽 그 수동 부품이죠. 수동 부품 쪽에서의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ABF substrate이 이제 공급 부족인 상태에서 지금 5G 통신 장비에도 ABF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공급 부족 현상은 뭐 올해 이제 막 시작됐는데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이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ABF의 그 하이 버전인 그 BT 기반의 그 substrate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좀 경쟁력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탑티어 업체들이 ABF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BT나 그 밑에 단의 그 제품들은 좀 경쟁이 완화될 수 있는 거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뭐 대덕전자라는 회사도 있고 심텍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판 회사들의 경쟁이 완화되는 그런 거에 이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와이솔 같은 회사는 이제 맨 마지막에 윈세미의 그 수동 부품 관련해서 이제 와이솔은 이제 소필터나 듀플렉서 같은 그 5G 그러니까 통신 관련된 그런 부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소요원수 증가하는 거에 따른 그런 수혜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미 무역 분쟁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도 이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나냐 P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부품사를 제외하는 그런 중국의 움직임 때문에 하이실리콘 워낙 이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바로미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이실리콘 향 매출 확대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텍도 이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퀄컴이 아닌 미디어텍의 5G, 그러니까 첫 스마트폰 모델에 그 퀄컴이 아닌 미디어텍의 그 칩셋을 사용한다는 것도 좀 의미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까지는 화웨이랑 거래를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컬을 진행하고 올해 안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매출이 시작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런 서플라이 체인 재정비도 중국 시장 내에서 이제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미국에서 이제 미국을 배제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시아 쪽, 그러니까 대만, 아시아 쪽에서 이제 테크라고 하면은 이제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 이쪽이 많이 이제 포진이 돼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이제 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만 업체들 탐방 다녀와서 정리한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